제가 시아버지에게 안겨 있을 때 남편에게서 맡을 수 없었던 거친 땀 냄새와 담배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은 도시의 안락함이 아니라 60대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것을. 저는 23살에 이 남자를 만났고 33세 나이에 이미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10시간을 서서 일하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사소한 거짓말부터 시작해 어느새 사설 대출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던 빚이 금세 1억을 넘어섰고 은행 대출 한도를 넘어서자 손을 댄 것이 고금리 사채였습니다. 이자는 미친 듯이 불어났고 제 적금, 보험, 심지어 결혼 예물까지 모두 팔아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거나 눈만 마주치면 짜증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된 사채업자들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손한 말투 속에 숨겨진 섬뜩한 눈빛, 집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 변기에 앉아 귀를 막고 숨죽여 우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죽더라도 빚만 남는다는 사실이 저를 억울해서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검은 양복을 입은 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1시간 넘게 버티며 김수진 씨, 남편 어딨는지 알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손이 벌벌 떨리는 채로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자 받지 않을 것을 알았고 친정 엄마에게 연락해서 걱정만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여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시아버지의 연락처였습니다. 박기태, 은퇴한 지방 공무원, 평생 원칙주의자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지막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철수 씨가 또 사고 쳤어요. 1시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나다. 문 열어라. 현관문을 열자 시아버지 박기태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서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투박한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급히 일을 하다 달려오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뭔 잘못이냐? 다 그놈 잘못이지.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곧바로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또 올 거 아니냐? 일단 나가자. 내가 은퇴 후 지내는 곳이 있다. 저는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아버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낡은 포터 트럭 안에서는 오래된 목재와 희미한 기름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트럭이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기분이었지만 이대로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의 작은 창고였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숙소 옆에 딸린 창고였습니다. 여긴 내가 은퇴 후 목공일하며 지내는 곳이야. 시아버지는 평생 공직에 있다 퇴직하신 후 답답함을 못 이겨 이곳에서 투박하게 나무를 다루며 시간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흙과 나무 냄새가 섞인 이곳은 저에게 잠시나마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곳에서 시아버지의 또 다른 외로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숙소에 도착한 후
시아버지는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투박한 목공 작업대 옆에 앉아 막걸리를 나누면서 저는 그동안의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의 도박, 사채업자들의 위협, 제가 겪어야 했던 지옥.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셨고, 내 탓이 아니다. 다 그놈 잘못이지라는 말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잠시 낮에 창고 근처에서 마주쳤던 동네 식당 주인 미망인이 떠올랐습니다. 넉넉하고 당찬 인상이었는데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칠 때 찰나의 미묘한 기류가 느껴졌던 것을 저는 놓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시아버지는 창고역 컨테이너 숙소의 큰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위로 덕분인지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밤중에 문이 닫히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을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보니 시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창고 뒤편 미망인의 숙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과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깊은 산속의 적막함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고 안을 비추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소리 같기도 하고 낮고 가느다란 신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광경은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동네 식당 주인이자 미망인인 그 이웃 위에 올라타 계셨습니다. 이불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시아버지의 등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달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6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거친 목수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이 리듬에 맞춰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재 창고 안에서 느껴지는 시아버지의 억센 힘과 낮은 신음은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미망이는 시아버지의 어깨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고 억눌린 듯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창고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이성과 달리 눈은 그 광경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이상한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아랫배가 뜨거워지는 느낌.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낯선 감각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폭력과 짜증, 그리고 빚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자로서의 감각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늘 쫓기듯 숨 쉬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땀에 젖어 움직이는 시아버지의 등을 보며 저는 빚에 쫓기느라 억지로 억눌러왔던 제 잃어버린 여성성이 격렬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억센 힘과 삶의 에너지가 그 창고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모습은 매일 돈 문제로 괴로워하던 저의 모든 것을 격렬하게 자극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간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창고 숙소 부엌으로 나가자 시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났냐? 밥 먹어라.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숟가락질이 어색했습니다. 특히 묵은 기름때가 묻은 시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그 이웃을 붙잡던 바로 그 손. 잠시 후 이웃 식당 주인이 창고를 찾아왔고 시아버지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겠다는 말을 건네며 두 사람이 눈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고 묘한 죄책감과 질투 같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전 내내 시아버지가 목공 작업을 할 때마다 저는 옆에서 자비를 도왔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머릿속 잡념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톱질하는 시아버지의 어깨, 땀에 젖은 팔뚝이 자꾸만 어젯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잖아. 머리로는 외쳤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 오겠다. 빨리 정리하자. 시아버지는 서둘러 창고 밖의 작업 도구들을 안으로 옮겼습니다. 천둥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곧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가릴 정도로 세찬 비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창고 안쪽 깊숙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낡은 비닐 천막을 내리자 빗소리가 천막 위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좁은 목공 창고 안에 우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저는 머릿속으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멈칫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저 어젯밤에 잠깐 깼었어요. 물 마시러 나갔다가 그 이웃 아주머니랑 계신 거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천막 위를 때렸습니다. 한참 뒤 시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랬구나. 미안하다. 보기 안 좋은 걸 봤겠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과드려야죠. 아버님 개인적인 일인데.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나하고 비슷한 처지야.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지. 서로 외로우니까 의지하게 된 것뿐이야. 그게 다다. 저는 담배 연기 사이로 주름진 시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평생 무뚝뚝했던 이 은퇴 공무원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셨죠?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도 외롭지 않았냐?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에 쫓기면서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고 기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자 시아버지는 묵은 기름때가 살짝 묻은 투박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이웃을 안아주던 바로 그 손.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멈칫하셨고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흔들리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빚에 쫓겨 억눌렸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걷잡을 수 없이 깨어났습니다. 아버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던 그 투박한 손을
저는 놓지 않고 꼭 붙잡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숨결이 닿는 거리였습니다. 천둥이 쳤고 낡은 창고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움과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휩싸여 아버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단단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오래된 목재와 묵은 기름때 냄새, 그리고 거친 땀 냄새가 섞인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저를 보호하는 듯한 온기.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빚에 쫓기며 억눌러왔던 모든 감각이 그 품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을 때 아버님은 제 얼굴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트 캐셔와 은퇴 공무원,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무거운 이름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산속 깊은 창고 안에서 말하지 말았어야 할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며 금기된 선을 넘었습니다. 남편과의 형식적인 잠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품은 거칠었지만 그 묵은 힘 속에는 저를 무너뜨릴 듯한 안전함과 따뜻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안겨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빛과 불안, 절망 같은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단단한 어깨 뒤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평생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60대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를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우리 둘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지쳐 쓰러진 영혼들이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려 발버둥 치는 비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피로와 안식감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굵은 비는 완전히 그쳐 있었습니다. 비닐 천막 틈새로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젖은 목재에서 올라오는 눅진한 흙냄새가 코끝을 감돌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었던 옷매무새를 고쳤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창고 한쪽 끝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먼 산을 응시하는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듯 피곤하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창고를 감쌌습니다. 아버님,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어젯밤의 흔들림을 지운 채 다시 평소에 무뚝뚝하고 강직했던 은퇴 공무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셨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어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고 바닥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잊어야지. 안 그러면 다 망해. 너도 나도 그리고 너의 남편. 모두 다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관계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젯밤 느꼈던 온기와 안정감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역할로 돌아가 이 냉정한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는 침묵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낡은 포터 트럭에 태우고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트로트만 흘러나왔고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논밭과 비닐하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일들은 마치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급한데 써라. 갚으라는 소리 안 할 테니.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잡은 손끝에서 희미하게 흙과 묵은 기름때 냄새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작별 인사도 없이 트럭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마트 계산대 앞에 줄은 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가장 급한 사채 이자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숨통이 아주 조금 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을 씻다가도 멈췄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듯한 시아버지의 거친 땀 냄새와 묵은 나무 향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는 저에게 안정감이자 동시에 금지된 열망이었습니다. 도시의 소독약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강렬하고 원초적인 삶의 냄새였습니다. 잊으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는 마트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초췌한 모습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겨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창고 나갈 건데 오고 싶으면 데리러 갈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절벽 끝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가면 안 돼. 머리로는 외쳤습니다. 이 관계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선을 영원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버려진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시아버지의 품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님.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날 창고에서 우리가 넘긴 선은 흙 속에 묻힌 씨앗 같았습니다. 언젠간 싹이 트고 꽃이 될지 잡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흙과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올 다음 메시지를 기다리면서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우리가 넘겨버린 금기된 선의 이야기를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마트 캐셔 김수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정성을 다해 이야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